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2월 2일 느바 소식입니다. 원래 이러고 하루에 총 3개의 경기 1분 리뷰가 나오죠. 영상 편집하는 데 있어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단점이 있어서 현재 경기 리뷰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고민 중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여러분께 그날의 경기 내용도 깔끔하게 알려드릴 방법을 찾아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NBA 경기 한 줄 평 보시고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워싱턴 위저즈의 브래들리 빌이 연달아 트레이드 루머에 올랐었죠. 어제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팀의 성적은 여전히 하위권이기에 루머가 돌았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프레드 캐치에 따르면 워싱턴 구단 사람들과 얘기해본 결과 그들은 빌이 이번 시즌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보다 행복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드 루머에도 이기기 위해 팀에 남았다고 밝힌 만큼 어제 경기를 계기로 팀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2021 올스타전 개최 여부가 아직도 미정인 가운데 ESPN의 마크 스탠에 따르면 NBA와 선수협회는 3월 6일부터 7일까지 올스타전에 빠질 수 없는 행사인 3점 콘테스트와 덩크 콘테스트도 추가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제 골든스테이트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후 로드니 맥그루더와 후안 토스카노 앤더슨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고 사이드 리포터로 나섰던 클레이 탐슨은 이에 대해 맥그루더는 곧 리그를 떠날지도 모르는 선수라 아마 그것에 화가 났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 역시 인터뷰를 통해 당시 본인은 라커룸에 있어서 잘 몰랐지만 웨인 엘링턴을 대신해 나온 맥그루더가 언제부터 터프가이였냐며 그를 비난했고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탐슨이 말한 게 베스트라며 그대로 두자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맥그루더가 왜 경기 후에 골든스테이트 벤치 쪽으로 와서 신경전을 펼쳤는지 자세한 상황을 모르지만 탐슨이나 그린도 신경전을 당한 앤더슨을 두둔하기 위해 대놓고 신경전을 펼친 게 아닌가 싶네요. 디트로이트의 웨인 엘링턴은 탐슨과 그린의 행동이 프로답지 못하다며 두 선수를 비난했는데요. 가장 재밌는 건 케빈 듀란트가 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겁니다. 일상 SNS에서 화제를 불러오는 듀란트인데요. 과거 팀 동료들의 반대편을 지지한 거라 14일에 있을 브루클린과 골든스테이트의 경기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최근 디트로이트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량이 절정에 달하기까지 2-3주 정도가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은 항상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수비는 꽤 견고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스피드는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격에 있어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린은 이번 시즌 초반 4경기는 물론 훈련 캠프에도 참석하지 못했기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탯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린의 존재감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과연 본인이 말하는 목표치에 달한 그린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최근 NBA 올스타전 투표가 시작되었죠. 아직 올스타전 개최 여부는 미정이지만 이로 인해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미국 한 매체에서는 첫 올스타에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10명의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부 컨퍼런스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이 브라운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거의 확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번 시즌 브라운의 활약은 지난 시즌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첫 올스타에 선정되었던 팀 동료 제이슨 테이텀만큼이나 훌륭하죠. 물론 올스타가 팬들의 투표가 절대적이라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빈은 작년에 선정되지 않은 가장 아쉬운 선수 중 한 명이었죠. 이 매체에서도 라빈의 올스타 선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며 이번 시즌 라빈의 효율은 놀라울 따름이죠. 우승 경쟁을 하지 않는 팀을 이끄는 라빈은 저 역시도 확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에 합류한 그랜트는 뛰어난 공격력을 선사하며 무려 기량발전상 후보로 불릴 만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팀 내 최고의 득점원인 그랜트는 올스타에 뽑힐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입니다. 콜린 섹스턴은 이번 시즌 자신의 진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에서 42점을 폭발시킨 그 경기는 이번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 중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이 경기뿐만 아니라 섹스턴의 이번 시즌은 올스타에 선정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평입니다. 뉴욕 닉스는 탐 티보드 체제 아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던 랜들은 현재 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이 현재 플레이오프 레이스를 치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랜들은 올스타 선정이 마땅하다는 평이네요.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빅터 올라디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말콤 브록던의 뛰어난 경기력이었죠. 동부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캐리스 르버트가 합류하면 그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팀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브록던은 충분히 올스타에 선정될 수 있을 거란 평입니다. 다음은 서부 컨퍼런스입니다. 포틀랜드의 에이스는 데미안 릴라드지만 시즌 초반 팀을 이끈 선수는 단연 CJ 맥컬럼이었습니다. 아직 올스타 선정이 없다는 게 이상할 정도인 맥컬럼은 평균 득점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릴라드보다 높은 3점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관건은 현재 부상이라 경기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될 거란 전망이네요. 제임스 하든이란 올스타와 MVP 후보를 동시에 잃은 휴스턴이지만 우드의 합류는 현재 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빅맨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유력한 기량발전상 후보인 우드의 올스타 선정도 확률이 있다는 예측입니다. 전미 최고의 유망주로 NBA에 데뷔한 유명인사 자이언은 아마 항상 올스타에 선정될 거란 전망입니다. 득점과 리바운드에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르고 있다는 게 가장 성공적이죠. 인기는 충분하지만 이 올스타 선정을 위해선 노력이 필요할 거란 내용이네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리빌딩의 핵심 자원이자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입니다. 팀이 승률이 좋지 않아도 서부의 올스타로 선정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도 만들 수 있을 거란 전망이네요. 지금까지 첫 올스타에 뽑힐 선수 10명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첫 올스타에 선정될 선수로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지난 시즌부터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케빈 러브 트레이드 루머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죠. 48미니츠의 샘 아미코는 클리브랜드가 러브를 트레이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는 최근 본인이 얘기해본 몇몇 단장들은 경기에 대한 러브의 열정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의 계약 현황과 나이, 부상 이력으로 인해 누구도 러브 영입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종아리 부상으로 단 2경기에만 참여한 러브인데요. 과연 러브의 커리어는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훅 콜렉티브 팟캐스트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ESPN의 브라이언 윈드호스트는 론조 볼의 시카고 불스행을 언급했습니다. 론조 볼은 패스 퍼스트 마인드를 갖춘 수비력 좋은 포인트 가드이며 시카고의 잭 라빈과 함께 뛸 때 그 시너지가 잘 나올 거란 예측인데요. 이 시카고와 론조의 루머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 있었고 팀의 리딩이 가능한 포인트 가드 자원이 없는 만큼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켈리 우브레 주니어와의 트레이드 루머도 있었던 만큼 론조의 행선지는 어디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 브루클린 네츠가 LA 클리퍼스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기대되는 매치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이 클러치 포인트에 따르면 폴 조지는 브루클린의 빅3를 만나는 것에 대해 모두가 그 대결을 고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멋진 경기가 되어야 한다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힘들겠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이 경기는 무조건 본방사수해야겠습니다. 어제 러셀 웨스트브룩이 41점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죠. 항상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던 데미안 릴라드는 웨스트브룩의 활약에 대해 러스는 농구를 했다며 칭찬의 글을 남겼습니다. 두 선수는 코트 위에서는 으르렁대지만 코트 밖에선 안부를 물을 정도로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만나게 되는 두 선수의 매치업도 기대됩니다. 올랜도 매직의 에런 고든이 왼쪽 발목 염좌로 4주에서 6주 정도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올랜도 매직은 이미 조나단 아이작, 마켈 펄츠가 시즌 아웃된 상황이고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요. 올랜도는 이래저래 참 안 풀리네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제임스 와이즈먼은 지난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왼쪽 손목을 다쳐 열흘 정도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마커스 스마트는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종아리 부상을 당했는데요. 심각한 부상으로 보여 걱정됐는데 2주에서 3주 뒤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부상당한 모든 선수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2일 주간 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re together, look at me, miss you, baby. Don't forget me, I'm always looking with you. But by your side, we can't get over this, baby. Oh, just take away. You